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5월 2일 마감 시간 내드리겠습니다. 자, 5월 첫날 주식시장은 소폭 반등을 성공했습니다. 2524, 0.9%, 코스닥은 855, 1.5%. 외국인 순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왔네요. 선물도 많이 들어오고요. 야간 선물 시장도 나쁘지 않습니다. 일본 시장, 중국은 계속 연휴가 이어지는 것 같고요. 홍콩 쪽은 그냥 그럭저럭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중국 국경절 맞나요? 5월 계속 연휴죠. 일본도 연휴. 그래서 오늘 면세점 관련주인 하나 호텔신라가 좀 급등을 했습니다. 전고점을 좀 돌파하는 흐름이네요. 좀 화장품이나 이쪽 움직임 어떻게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화장품 면세점 관련돼서 쭉 기준가를 한번 책정해 봤는데 한 지난주 정도 설정했는데 아모레퍼시픽이 그 중에 13%가 빠졌네요. 예, 좀 많이 빠졌습니다. 동일 시간 동안 중국과의 관계가 좀 좋지 않을 거다라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언급했던 거 대만 이슈 나오면서 일시적으로 급등했다가 급락했는데 호텔신라는 같은 기간 동안 바로 반등을 해버렸고요. 면세점이 좋다는 거는 화장품도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요? 이차한불, TA항공, 항공사들도 실적이 좋다고 하는데 주가가 좀 밀렸습니다. 이런 것들은 단기적으로 좀 낙폭 과대주기 때문에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백화점, 마트, 내수주들 움직임을 계속 저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온통 나라가 사기에 대한 이슈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정말 왜 이렇게까지 문제가 커지는지 저도 참 안타깝게 그지없으나 이 모든 것들이 어느 정도 우리가 예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게 피해자들만 어떻게 계속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너무 이게 고도화되어 있는 거죠. 야, 이게 사기인지 인식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고도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너무 일반화되어 있고, 그리고 너무 가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멍청해서 사기를 당하는 게 아니라 이미 모든 좌우 둘러보면 무엇인가를 하면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말 위험천만한 곳에 사는 것 같습니다. 핸드폰 열면 그냥 하루에 10번, 20번 스팸 문자가 지금 저도 스팸 문자 메시지함에 있는데요.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줄 것 같은 투자 상품들. 예. 저는 아예 스팸 처리를 해버렸죠. 그냥 인터넷에서 뭐가 오면 다 스팸으로 처리해버렸습니다. 국외 발신 이런 것들은 다. 예. 계좌도 전부 해외 계좌예요. 예. 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 사기꾼들을 잡지도 못합니다. 지금 보시면 대부분 전세 사기, 그 다음에 금융 사기들이 미추홀구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인천 쪽이거든요. 그게 중국 계좌라는 거죠. 예. 중국에서 한국 쪽으로 이제 중국 계좌들은 한국 쪽에서 누군가 담당해야 되는데 해외 계좌니까 누가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인천이 중국과 가까우니까 인천에서 담당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예. 금융 사기도 그런 거 같고요. 보이스피싱 이런 것들. 중국에서 발생되는 거 해외 계좌 어떻게 누가 담당합니까? 해외 전담 부서가 생겨서 잡으려고 해도 전부 대포폰에 대포 통장에 이러니까 잡아놓으면 사람도 없고 죽은 사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차도 그렇고. 네,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안 당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머리를 좀 쓰긴 써야 되겠죠. 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내재 가치를 파악하는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사기를 안 당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우선은 주식 같은 경우는 힘들지만 재무제표를 봐야 됩니다. 힘들지만 재무제표를 봐야 되죠. 그 중에서 가장 간단한 공식 하나만 좀 가르쳐 드리면, 우선 첫 번째, 너무 간단한 공식. 요거 하나만 알아도 웬만해서는 주식 투자로 사기 당하기는 힘들죠. 그 중에 뭐냐? 저는 주식 투자를 하는 이제 첫 번째 공식이 바로 배당 수익률입니다. 배당 수익률 다 아시고 계시죠? 배당금. 내가 주식 은행하고 똑같습니다.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자가 나오는 거죠. 주식을 투자를 해서 맡기면 기업은 배당을 줍니다. 그 배당을 받는 기업들, 주는 기업들은 일단은 첫 번째 뭐죠? 무조건 돈을 잘 벌고 있다라는 거죠. 이 회사는 투자를 해놓으면 사기를 안 당할 수 있는 첫 번째 요건이 어쨌든 주가가 떨어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겠죠. 떨어지더라도
HD 현대 무슨 회사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이 회사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회사를 투자해 놓으면 1년에 배당이 8%씩 7%씩 나온다는 거죠. 꾸준히 나온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 기업을 내가 높은 주가에 샀다 하더라도 매년 죄송합니다. 매년 3,000원, 4,000원, 5,000원 이런 이자를 주니까 물려도 돈을 버는 거죠. 잘못 사도 돈을 버는 거예요. 기아차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거의 5% 육박하는 이자를 주네요. 기아차가 힘들다 하더라도 내가 잘못 샀다 하더라도 5% 이자 주니까 아이고 은행이 너무 본 거다는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대원칙은 배당입니다. 두 번째, 자, 이 첫 번째 대원칙과 두 번째 대원칙이 이제 같이 이어지는데요. PC 디렉트라는 기업이 있겠습니다. 자, PC 디렉트 모르겠어요. 저도 처음 보는 기업이네요. 자, 여러분도 아마 PC 디렉트 처음 볼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한번 볼까요? 562억짜리 굉장히 작은 회사이네요. 근데 이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지금 5년 동안 배당을 줬습니다. 5년 연속 배당을 줬네요. 300원이나 주네요. 7,000원짜리 회사인데 1%면 70원이죠. 네. 10%면 700원입니다. 그러면 거의 5% 가까운 절반 4% 이상의 배당을 주는 기업입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가 뭐냐면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의 특징이 뭐냐? 바로 대주주 지분이 높습니다. 자, 여기 가볼까요? 서대식, 승하 FNC, BC 디렉트 이건 대주주 지분이 되게 낮네요. 서대식 보자. 주가가 쭉 보면 요 기업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워낙 낮고 이제 요런 게 이제 걸러내야 되는 이제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배당을 많이 주는데 왜 이렇게 대주주 지분이 낮지? 예. 요런 것들은 한번 더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대한항공 하나시스템 MC넥스 증강현실 쪽 가볼까요? 소형주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메가스터디, 메가스터디 이런 것도 괜찮겠네요. 자, 메가스터디 지금 이제 두 가지 종목, 자, PC 디렉트랑 메가스터디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자, 첫 번째, 배당을 많이 주는지 체크를 했습니다. 근데 배당을 많이 주는데, 재무제표도 괜찮은데, 딱 두 번째 조건인 대주주 조건을 가보는 거죠. 이 사대식 대주주 지분이 너무 낮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얘는 조금 보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찾아 들어갈 때 이제 사기를 안 당하려면 첫 번째는 배당을 봐야 되고, 이제 배당이 높은 기업들은 왜 배당을 많이 줄까? 대주주들이 자기가 산 주식이 이자를 계속 받기 위해서 배당을 많이 주겠죠. 근데 대주주 지분이 낮으니까 얘가 주인이 없네? 그러면 배당으로 다 줘버리고 나중에 헤쳐먹고 나갈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기업에서 번 돈을 그냥 다 배당으로 처리해버리고 껍데기만 남기고 도망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주주 지분이 낮으면 얘는 보류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로 메가스터디를 가봤는데 우리 메가스터디 다 잘 알고 계시죠? 예. 학원 그다음에 학습지 그다음에 인터넷 방송, 인터넷 강의 이런 것들. 그럼 여긴 외국인 지분도 꽤 높네요. 그러면 거의 대주주 지분이 한 50% 정도 됩니다. 자, 이런 경우는 배당을 받으면서도 계속 꾸준히 자기 회사를 유지하려고 할 겁니다. 내 회사니까. 영업이익 매출액이 꾸준합니다. 예, 꾸준하네요. 1,000억대 매출 올려서 100억대 이익을 벌고, 이자는 배당은 600원에서 이번엔 1,000원까지 대로 올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메가스터디를 지금 사놓으면 거의 7, 8%, 9%, 10% 가까이 이자를 주는 거죠. 그럼 얘는 10년 뒤에 원금을 회수하는 거죠. 그 메가스터디라는 주식을 내가 사놓고 주가가 좀 빠지더라도 얘는 11,000원대에서 계속 유지만 된다면 나는 이제 배당으로 돈을 원금을 다 회수하고도 얼마죠? 1억을 투자하면 1억 회수하고 1억이 있는 거죠. 굉장한 높은 수익률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을 주식을 사놓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께. 주식을 이제 사놓고 흐름을 이제 계속 보는 겁니다. 우리나라 학구열이 높죠. 근데 이제 단점이 뭘까요? 이런 경우는 이제 성장성이 없죠. 메가스터디 어떻게 성장할까? 우리나라 학생 수, 인구 수는 줄어든다는데, 인터넷 강의 줄어든다는데, 돌파구는 딱 하나밖에 없죠. 이제 아시아 시장이라든지 중국 시장으로 진출. 학원을 아니면 인터넷 강의를 중국인들도 할 거잖아요. 나중에 학구열이 높아질 거잖아요. 이제 그쪽으로 이제 뭔가 사업을 진출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2차전지 관련주들 특징 보시면 어떤 게 나옵니까? 앞으로 리튬 회사 투자하겠다. 앞으로 리튬 만들겠다. 2차전지 개발하겠다 놓고 개발 투자, 땅 사고, 건물 사고 해서 주가가 10배, 20배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사기를 안 당하려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하이드로 리튬이라 어반 리튬이라는 주가가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하이드로 리튬만 보더라도 600원짜리 회사가 6만원까지 얼마 올랐죠? 너무 많이 올라갔죠. 100배가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럼 이 기업에 진짜 가치가 있느냐? 우선 첫 번째 보겠습니다. 배당을 준 적이 없네요. 그렇죠? 야, 배당을 한 번도 안 줬네. 그럼 매출이 나오느냐? 매출이 없어요. 어떻게 된 거죠? 140억. 지금 회사 규모가 시가총액이 8천억입니다. 8천억짜리 회사가 매출이 100억이에요. 근데 문제는 5년 연속 적자였습니다. 그게 뭐냐? 이 적자 회사를 이제 2차전지 사업을 하겠다. 리튬 사업을 하겠다라고 공시를 하고 앞으로 뭐 땅을 부지를 매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주가가 100배 올라갔어요. 그럼 이거는 만약에 부지만 사놓고 공장을 안 세우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쉽게 말하면 사기 당하는 거죠. 투자자들은 분명히 너나 한다고 했잖아. 공시했잖아. 근데 하다 보니까 투자금도 부족하고 갑자기 리튬 사업이 생각보다 안 되네. 안타깝지만 투자 보류하겠습니다 하면 그냥 물거품이 되는 회사인 거죠. 예. 그동안 한 게 없으니까. 이거를 가지고 기냐 아니냐, 어떻게 되느냐 안 되냐, 그거를 누가 약속을 합니까? 아무도 약속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투자하거든요. 그냥 빵이 될 수 있는, 0이 될 수 있는 확률을 가지고 그리고 알고 들어가면 상관이 없는데 무조건 된다. 지금 보면 이번 임창정 사건, 뭐 라더견 사건, 뭐 키움 사건 보면 전부 다 그런 거거든요. 그냥 주식을 사서 신용으로 사고 올리고 돈의 힘으로 주식을 사서 올리는 거거든요. 뭐 통정 매매라고 지금 계속 얘기 드리는데 호가창을 이렇게 보시면 마찬가지죠. 36,000원과 36,000원, 36,100원, 36,000원의 이 3,300주, 2,800주의 주식은 동일 소유의 주식인 거죠. 자, 이번 라더견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자, 하이드로 리튬이라는 주식이 예를 들어서 어떻게 올라간 거죠? 네, 가격이 정해져 있는 거죠. 계속 그냥 사서 내가 산 주식을 또 너가 사고, 너가 산 주식을 또 내가 사고, 그 다음 투자자들이 계속 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펀지 사기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펀지 사기랑은 완전 다른 거예요. 펀지 사기는 주식하고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이거는 엄격하게 구별돼야 되는 거고요. 이건 통정 매매인 거죠. 통정한 매매와 폰지 사기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폰지라는 사람이 미국에서 엄청난 사기를 쳤거든요. 그러니까 1부터 10까지 투자자를 받아가지고 100만원씩, 1000만원씩 받아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단계 같은 거죠. 1000만원 받아서 1번한테 다시 돌려주는 게 폰지 사기입니다. 이건 돌려주는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사태는 돌려주는 개념이 아니죠. 그냥 계속 주식을 사 들어가는 개념이죠. 그래서 폭탄을 계속 가지고 가는 거죠. 지금 말이 안 되죠. 서울가스라는 이 종목이 기본 기업의 가치가 영업이익이나 재무제표를 들어가 보면 이 회사의 규모가 지금 현재 떨어져서 5,600억인데 당시 올랐을 때 50만원이니까 5, 25, 2조 5천억이었거든요. 2조 5천억짜리 회사의 재무제표를 들여다보면 재무가 없는 거죠. 2조 5천짜리 회사가 영업이익이 30억 벌고 있습니다. 매년 100억 벌고 있는데 2조 5천억이 되냐, 말이 되냐. 배당을 지급해 주는데 배당 수익률이 뭐 거의 1,700원 시가 대비 0. 몇 프로밖에 안 된다. 1%대. 지금 떨어져서 1%대인데 50만 원일 때 비교하면 말이 안 되는 가격이거든요. 그럼 이 유틸리티 회사고 배당주 캐시카우 기업인데 이렇게까지 되느냐?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배당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자, 세 번째, 대주주도 높고 배당도 주는데 배당 수익률이 높은데 이렇게 매출액 대비 이익이 터무니없고 시가총액 대비 이익이 터무니없으면 또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럼 한 이 세 가지 필터를 걸르면 대부분 걸러지는 거죠. 얘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일단 첫 번째, 배당 수익률이 5% 이상이고, 그다음 두 번째, 대주주 지분이 뭐 30% 이상이고, 세 번째, 시가총액 대비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10% 이상이다. 그러면 거의 이제 정상적인 기업이 되는 거죠. 요렇게 들어가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예를 들어서 현대차로 들어가 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배당 수익률이 지금 거의 시가총액 대비 한 지금 3에서 5% 내외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대주주 지분율이 30에서 50% 내외. 그 다음에 시가총액 대비 영업이익이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40조짜리 회사인데 1조, 뭐 10조 돈을 벌고 있거든요. 그럼 뭐 몇 퍼센트입니까? 거의 20%거든요. 근데 지금 에코프로 아까 하이드로 리튬 보시면 적자 찍고 있고, 뭐 그 다음에 서울가스 보면 지금 30억 벌고 있고, 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100억 찍고 2조짜리 회사가 1000억을 찍어야 돼도 말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 자꾸 먹튀, 카카오페이 가볼까요? 카카오페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 주가는 너무 먼저 가버린 거죠. 지금 1분기 영업손실이 130억이랍니다. 그냥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부 카카오를 쓰니까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를 다 할 줄 알았는데 안 하는 거죠. 생각보다 안 하는데 어떻게 된 거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럼 주가가 계속 이 24만원, 28만원 할 때는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될 거라고 믿었지만 현실이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드로 리튬, 어반 리튬도 될 줄 알았는데 안 된다고 하면 그냥 사기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하든 뭐 금융 뭐 비트코인을 하든 뭐 FX를 하든 뭘 하든 내가 알고 있는 이 기본 가치, 그러니까 우리가 10,000원짜리를 가지고 10,000원짜리랑 당근 마켓 하시잖아요. 그렇죠? 당근 한 거랑 주식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아디다스 가방 하나를 사진에 딱 올렸어요. 근데 10년 됐답니다. 근데 너무 깨끗해요. 근데 알고 가서 보니까, 만나서 보니까 그거는 10년 전에 샀던 그 사진을 찍어 놓고 지금 10만 원에 판다고 하면 사람들이 처음에 10만 원을 보고 그래 10만 원이구나 생각하고 사겠지만, 제조 현수가 10년 전에 찍었던 사진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면 사기잖아요. 기망할 목적으로, 내가 상대방을 기망할 목적으로 뭔가 거래를 하는 게 사기거든요. 이거는 지금 라데경 같은 경우는 주식을 본 가치가 아닌 거를 계속 여러분 사면 올라갑니다 라고 100% 수익 보장을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주식시장에서 100% 수익 보장이라는 자체가 없기 때문에 뭐 그거는 본인도 지금도 뭐 사건 사고가 자꾸 나오고 있는데, 키움 회장님 고소해서 그거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절대 못 돌려받습니다. 걔는 법적으로 통정 거래가 아니라 시간 외에 거래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자기는 다른 사람 명의 계좌를 본인이 다른 사람이 매매를 했기 때문에 이건 불법적으로 거래를 한 거거든요. 이 차이가 크죠.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어쨌든 시간에 거래를 하든 뭘 하든 걔는 법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이제 거래를 한 거고, 얘네들은 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제 신용 계좌를 이용하고 다른 사람 계좌를 이용하고 했기 때문에 결국 종착점에 가서는 지겠죠. 그러니까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태를 안 당하려면 본인이 똑똑해야 됩니다. 아무리 수익률 높다, 뭐 잘한다, 뭐 엄청나다, 그런 것들을 계속 의심을 해야 됩니다. 합리적인 의심. 좋다, 뭐 어떻게 된다. 남들이 뭐 고모가 산촌에 친척이 좋다고 하더라. 카더라 통신. 남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돈 관련돼서는 아무것도 하시면 안 됩니다. 주식 계좌는 무조건 본인 명의로 개설을 하셔야 되고요. 비밀번호 자기가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기가 해야 되고요. 신용거래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하고 있는데, 그 다음 수많은 기업들의 정보, 뭐 네이버 토론 게시판, 뭐 이 다양한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절대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첫 번째, 배당 수익률, 배당을 주느냐. 레드캡 투어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배당을 주겠죠. 어떤 주식을 사고 싶은지, 내가 사고 싶은 종목이 생겼어. 그럼 레드캡 투어. 일단 우선 첫 번째 보는 게 뭐죠? 배당을 보는 거죠. 배당을 주나? DPS. 배당을 준대. 그것도 중요한 것 중에서 하나가 일시적인 배당을 주는 게 아니라 매년 800원씩, 900원씩 줬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주주 지분을 보는 거죠. 와, 대주주 지분 구시 집안이죠. 이게 구시 집안. LG가 그쪽 라인인 거죠. 구시 집안이네. 조원이는 축구 선수 조원이는 아니겠죠. 그렇죠. 축구 안 하겠죠. 죄송합니다. 재미가 없었네요. 어쨌든 70%. 대주주 지분 높아. 그 다음에 그러면 매출액, 시가총액이 얼마죠? 시가총액이 1,500짜리 회사인데 돈이 얼마입니까? 영업이익이 300. 그래 보세요. 벌써 배당을 많이 주죠. 대주주 지분이 좋죠. 영업이익이 300억을 찍죠. 당기순이익 200억 주죠. 이러니까 배당을 안 줄 수가 없는 거죠. 주인은 이 기업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사업을 한다는 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죠. 기업의 첫 번째 목적이 돈을 벌려고 하는 겁니다. 이윤 추구입니다. 이윤 추구를 정확하게 하고 있는 거죠. 이윤을 추구해서 이 구본호 씨와 조원희 씨는 배당으로 매년 몇 프로씩 돈을 벌고 있다? 5%씩 이자를 받고, 그리고 본 회사의 가치가
계속 증가하다가 이제 중국 사태, 뭐 중국이나 유럽 쪽이나 미국이나 다시 전 세계적으로 관광 붐이 되면 주가가 어떻게 되겠죠? 뭐 4만 원, 5만 원 올라오겠죠. 그러면 이제 시세 차익을 얻는 거죠. 이게 주식의 기본 개념입니다. 요 원칙에서 벗어나는 기업들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식 사기 절대 안 당하시려면 요 세 가지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에서 딱 들어맞으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거의 없습니다. 여기서 좀 더 디테일하게 보려면 이제 부채 비율을 쳐다보면 되는 거죠. 야, 근데 이렇게 장사를 잘하는데 부채가 너무 높다. 근데 그러면 부채 비율이 220%네. 자본금 대비, 그 다음에 자본 대비 부채가 낮네. 그럼 얘는 뭘 할까? 사업을 확장하고 있을 수 있겠다. 이제 좀 생각해 보시겠죠. 어차피 이 기업이 망하면 제일 피해본 사람들은 대주주거든요. 대주주가 지분을 지금 거의 80% 가지고 있는데 얘네들이 과연 망하게 놔두겠느냐? 우리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업을 투자할 를 때는 배당을 주고 대주주가 높으면 대부분 회사가 깨끗하다. 그 다음에 그래도 의심이 되면 영업이익률을 체크를 해라. 시가총액, 회사 규모 대비해서 10% 이상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은 굉장히 안전하다. 그러면 주식을 5년 하든 10년 하든 20년을 하든 주식으로 사기당할 일은 거의 없을 거다. 이제 요 얘기를 좀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집이나 전세나 이런 것들은 뭐 사회초년생들이 너무 안타깝고, 그 다음에 보이스피싱, 너무 많죠. 그 다음에 문자 피싱 너무 많죠. 그냥 다 걸러내시면 됩니다. 그냥 답답하면 전화가 계속 오겠죠. 의심이 되시면 이 애매하다. 그럼 전화를 그냥 끊으면 됩니다. 그럼 계속 전화가 온다. 그러면 확인 전화를 하면 됩니다. 문자 계속 온다. 답을 왜 그러신지 문자로 계속 하시면 계속 답을 의심을 하시면 답이 틀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인 우리가 그냥 삶을 살면 그냥 의심만 하면 다 피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계속 의심을 좀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식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얘기를 좀 드렸고요. 자꾸 일확천금, 뭐 큰 돈, 대박 이런 걸 노리지 마시고 그냥 안정적으로 정상적으로 안전하게 투자를 하시면 일단 사기 당할 일은 없다. 사기 안 당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자꾸 대박을 벌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게 지금 우리 이 사기 공화국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무것도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계속 느끼는데 너무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냥 나가면 그냥 눈 뜨고 코 베이는, 서울은 진짜 눈 뜨고 코 베인다는 그 옛날의 말이 맞아요. 지금 서울이 아니고 한국은 그냥 눈 뜨고 있는데 막 코를 싹싹싹 베가요.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비도 싹싹싹 베가니까 엄청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돈 관련돼서. 오늘 이 얘기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